안녕하세요. 단도박 이 선생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 옆에 앉아 있는 이 잘생긴 총각은 누구냐면 어저께 막 단도박 모임에서 100일 잔치를 마치고 무사히 마치고 예, 오늘 처음 저희 단도박 이 선생 이 유튜브 방송에서 첫 번째 인터뷰 하기로 자진해서 이렇게 도와주시려고 나온 자기 회복 경험담을 얘기해 줄 우리 성복 김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우리 성복 김 선생님 회복 스토리를 소개해 드리자면 나이는 21살 그리고 도박 시기는 고등학교 때부터 했고요. 그래서 좀 상당히 큰 금액을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커졌고 빚이 또 부모님들이 수없이 대리변제를 해주시다가 도박 중독인 것을 좀 뒤늦게 아시고 일단 저와의 상담은 부모님들은 먼저 꽤 하셨어요. 아들이 말을 안 듣고 첫 번째 이제 도박 중독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그리고 빚 문제만 계속 부모님에게 요구를 해왔죠. 그런데 부모님이 여러 번 대리변제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도박 문제가 계속되고 그리고 아들은 계속 거짓말로 그 도박 문제를 감추고 이래서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여기저기를 알아보시다가 저희 쪽에 이제 소개를 받고 오셔서 부모님들 먼저 가족 교육을 쭉 받으셨고요. 그러다가 기다리고 계시다가 이제 아들이 겸사겸사해서 한번 우리 성복희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상담을 같이 받으러 오셨고요. 그래서 상담을 처음에는 많이 못했어요. 물론 진심도 아니었겠죠. 그리고 이제 뭐 부모님과의 어떠한 협상을 위한 방식으로 도박을 상담을 왔던 것 같아요. 전 이미 알았겠죠. 그래서 이제 크게 부담을 주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 친구가 처음에만 와다가 안 왔어요. 그리고 연락이 자연스럽게 끊깁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은 계속적으로 모임을 나오시고 가족 모임을 나오시고 상담 받으시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여곡절을 겪고 어떤 대처 방법을 올바르게 하다가 이제 우리 성복희 선생님이 다시 상담을 시작하기로 마음 먹고 단도박 모임도 나오면서 드디어 어제 조마조마했던 그 100일 잔치를 어머님과 아주 되게 뭐랄까요 감격스럽게 마쳤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어제 못다한 이야기 어제는 이제 보통 읽는 편이죠 우리 원고를. 그런데 이제 오늘은 되게 대화하듯이 궁금한 게 제가 질문을 하고 우리 성복 김 선생님이 답변을 해주시는데 그 목소리를 크게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네. 이 녹음이 네. 저희가 마이크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마이크가 없어서 일단 너무 감사하고 오늘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백인 스토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얘기 준비되셨나요? 네. 네. 되게 놀라웠는데 저는 그래도 이 가면을 쓰고 하거나 네. 뒷모습을 찍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와서 저는 괜찮아요. 얼굴 다 오픈할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용기가 갑자기 뒷날이 두렵지 않으세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좀 단도박 모임 나오면서 제가 도박 중독자라는 사실을 좀 시인하고 나아가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제 친구들한테 제가 도박 중독자라는 사실이 오픈이 이미 됐어요. 제가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 통해서 강제적으로 오픈이 돼버린 케이스라 어쩔 수 없이 어차피 제 친구들 도박 중독자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고 음, 앞으로도 후에 제가 결혼을 하건 음, 사람을 만나면 제 음, 도박 중독인 사실을 음, 어차피 공개하는 게 맞는 거니까 음.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또 얼굴 마주보고 그런 거에 해도 하나의 부끄러움이 없어요? 내가 도박 중독 회복자다. 그러니까 제가 도박에 중독됐다는 사실에 대한 부끄러움은 있어요. 있으나 회복자고 회복해 나가고 있고 이게 어차피 제가 도박 중독자라는 사실을 숨긴다고 해서 숨기는 게 옳은 길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려운 생각인데 나중에 후회돼 하실 수도 있지만 뭐 되게 일단은 되게 그 존경을 표합니다. 본인의 그런 용기에. 아니 감사합니다. 자, 처음은 하여튼 기초가 잘 돼 있네요. 그럼 또 제가 질문을 할게요. 어저께 얘기했던 거에 중복인데 뭐 못다한 얘기 있으면 좀 보태서 얘기해도 됩니다. 네. 그 도박을 처음 하게 된 종목은 뭐예요? 인터넷 사다리. 인터넷 사다리. 네, 그 홀짝이랑 네, 그런 파워볼 그런 종류 했습니다.
그럼 뭐가 재밌었습니까? 사실 어떤 게 재밌었다라기보다는 우선 다른 도박 중독자 선생님들 마찬가지로 돈을 땄을 때 그 쾌감이 너무 행복했고요. 오, 쾌감이. 네, 그 쾌감이라는 게 너무 저한테 좋게 받아들여졌고, 그리고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그 도박 중독 말고도 인간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도박을 같이 했었어서 그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리려고 하다 보니 도박을 더 접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도박에 더 중독되게 된 케이스라 그 친구들과의 관계 얻는 그 행복한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이 그 게임을 하고 또 뭐 돈을 따면 같이 쓰고 또 그런 게임 얘기를 하고 이러는 사교하는 어떤 도구로 도박이 네. 쓰였다는 거죠. 뭐 모여서 우리 청소년들 담배도 같이 배워보고 이러는 것처럼 네, 맞습니다.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스타일이네요. 네, 맞아요. 근데 그때 그 친구들 지금 연락하고 지내나요? 아니요, 지금 연락 안 합니다. 그런데 도박은 못 끊었었잖아요. 못 끊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시작됐던 도박이 중독이 돼버리고 나면 내가 처음에 했던 도박을 했던 이유는 아무 상관이 없어지고 네, 결국은 중독이라는 게 그만큼 무섭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어. 진짜로 처음에 시작한 건 친구들과의 어울림이라는 목표였는데 나중에 이제 돈을 잃게 되고 이제 부모님들한테도 거짓말을 해가면서 돈을 빌리고 이렇게 모을 수 있을 때까지 다 모아서 제가 이제 돈을 이제 그 잃었을 때 그 중독성이라는 게 되게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도박을 했던 이유와 중간에 도박을 했던 이유는 점점 바뀌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합리화하다가 계속 변명하면 뭐 때문에 했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게 상관없이 그냥 중독 때문에 하게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다 알고 있었지만 본인이 이렇게 딱 느낄 수 있었던 거는 아마 고민을 스스로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물론 상담을 하기도 했지만 내가 도박을 왜 했을까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요 술은 싫어하는데 술자리를 좋아할 뿐이에요 라고 말한 사람들이 결국은 알코올 중독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술은 꼭 싫어하는데 술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친구들도 좋고 술자리 분위기가 좋아요 라는 사람들이 그래서 술을 먹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알코올 중독이 돼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 중독을 갖고 있는 그 매력을 갖고 있는 것들은 계속 반복적인 행위를 하다 보면 처음에 했던 그 이유와는 상관없이 중독이 된다는 그 무서운 점 그걸 본인이 느꼈고요. 그래서 얼마나 그 도박을 한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2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저 20살 올해 작년 12월 성인이 되고 나서 성인이 나서도 제 도박을 마지막으로 한 날은 2022년 4월 9일이거든요. 근데 자, 그 쭉 도박이 그때부터 처음부터 심한 건 아니었잖아요. 처음에 고등학교 2학년 때요. 그때는 네. 뭐 어느 정도 선에서 이게 됐어요. 그때 당시는 아무래도 부모님한테 용돈 타서 쓰는 나이였다 보니까 뭐 부모님한테 용돈이 들어오는 날 위주로 도박을 하고 물론 그 안에서도 어머니한테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받을 수 있을까 해서 뭐 거짓말을 해서 부모님한테 이제 돈을 탔다. 그럼 그날 도박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도박에 가장 중독돼 있었고 그랬던 시기에는 뭐 지인들한테 내일 주겠다. 그 거짓말을 중독된 하고. 가장 그 올라갔던 게 언제예요? 저는 고3? 저는 20살 때랑 성인이 돼서 네 20대 20살 한 4월에서 6월쯤이랑 그리고 저번에 주영쌤이랑 상담받으러 온 그 올해 초 네 그때가 가장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 부채도 제일 많았었고.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빚을 빌려서까지 도박을 할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죠. 고등학교 때는 안 그랬어요. 근데 빚이 점점 늘어나는데 겁이 안 났어요? 겁이 났는데 겁이 되게 많았는데 그때 제 생각은
이 겁을 물리치려면 어, 내가 도박을 해서 돈을 따야겠다. 어. 이 생각에 가장 집중돼 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돈을 따서 해결하지 못했잖아요. 못했으니까. 그 부모님이 대리변제를 해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대리변제 안 해줬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런 생각조차를 안 하게 되죠. 네, 뭐 아예 안 해서 모르겠어요. 빚은 계속 늘어나는데, 그럼 여기서 한번, 특히 이제 본인은 고등학교 때부터 했기 때문에 더, 그치, 요즘에 고등학교 도박 문제가 심각하고, 네. 그런 자녀들을 두고 있는 학부모들이 계속 문의가 오고, 이 빚을 갚아줘야 되냐 말아줘야 되냐 막 그런 갈등을 하고 계시는데, 네. 본인 입장에서 경험자로서 고등학교 때 학생을 아들로 둔 분이 돈을 갚아달라고 요구했을 때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절대 돈을 대신 갚아주시면 안 돼요. 고등학생은 어떻게 갚아요? 근데 음. 제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도 괜찮아요. 되는 본인은 건가요? 회복을 했으니까. 네. 고등학교 때는 아무래도 제가 빚이 그렇게 큰 그런 시기는 아니었어서 음.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드리면 음. 사실 저희 같은 도박 중독자들이 음. 제가 그래요. 저는 아직 지금 21살인데 아직 대학을 못 갔어요. 못 가지. 네, 도박하느라고. 도박하느라 대학을 못 갔어요. 음. 저희 어머니도 똑같은 케이스인데 음. 저희 부모님이 내가 이 아들의 도박 빚을 해결해 주지 못하면 얘가 대학도 못 가겠다. 음. 그렇게 원하던 대학도 못 가고 얘 앞길이 깜깜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머니가 더 대리변제를 해줬다고 어제 소감문에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도박 중독자들은 어머니가 대리변제를 해주시는 그게 오히려 더 앞길을 가로막는 그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 저도 어머니가 대리변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지금 3수, 4수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1, 2년 가는 게 그렇게 1, 2년 빨리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일단 저 같은 어린애들이 도박이라는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게 더 우선이에요. 그게 우선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독에 빨리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돈을 갚아주면 안 된다. 네, 고생을 시켜라.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문제가 드러나게 해라. 고등학생이면은 이제 저희 나이대로 이제 부모님 허락이 있으면 알바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알바해서 갚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저 같으면은 만약에 제가 결혼을 해서 제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도박 중독이다. 그러면 전 확실하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너 공부하지 말고 일해서 돈 갚아.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지난 시간을 보면은 맞다. 네, 그렇게 느꼈어요. 만약 그때 당시 그랬다면 되게 서운해했을 거 아니에요? 되게 서운했죠. 나 뭘 어쩌란 말이냐 막 이러면서. 네, 주영쌤도 기억하실 것 같은데 저는 대리변제를 주영쌤이 못하게 막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를 싫어했죠. 저 엄청 싫어했어요. 주영쌤. 뭐 저런 인간이 있나. 네, 진짜 도박 우리 회복자들이 다 날 싫어하지 않아요? 그걸 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 듣기 싫은 소리만 하니까. 부모님들은 좋아하고. 그런데 뭐 어쨌든 그게 이제 결국은 제가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요. 여기 막 불 지른다고 휘발유 싸들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부모님도 돈 못 갚게 했다고 네가 뭔데 그러냐고 그러면서 근데 뭐 저도 뭐 좋은 말 하고 싶지만 그거는 제가 하는 일의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고 그래도 이제 고생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네, 시작됐죠. 부모님이 갚아주던 부모님이 어느 날 돈도 안 갚아주기 시작했고 이제 같이 안 살려고 하고 본인도 나갔고 그래서 자살도 하려고 했고 막 자살한다고 협박도 했다고 그랬는데 네, 맞습니다. 그때는 진짜 자살할 생각이었습니까? 아니요. 아니었어요.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니었어요. 시도는 안 했어요? 시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한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 엄마가 우리 부모님이 움직일 거라는 예상을 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두려워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어땠어요? 하라고 그랬나요 제사를? 아니면 그래도 안 갚아주셨나요? 자살을 하라고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란 말을 안 했고 아들이
그 당시에 제가 엄마한테 자살을 하겠다고 돈 음. 갚아달라고 얘기를 할 시점에는 음. 어머니가 이제 가족 모임 나오면서 음. 이제 아들이 도박 중독자였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는지를 좀 주변 선생님들 통해서 배우신 시기예요. 그래서 엄마가 저한테 죽지 마라. 죽지는 마라. 네, 근데 그러니까 너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음. 너가 지금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음. 일어서는 거다. 음. 그래서 엄마가 이제 가족 모임 나오면서 배운 게 너한테 엄마 자식인 너한테 돈을 갚아주는 게 너의 회복을 위한 길이 아니다. 너가 스스로 발벗고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엄마는 기다릴 거다. 그러니까 너도 부디 스스로 잘 일어났으면 좋겠고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너가 있는 채무 압박이나 뭐 채무 독촉 이런 게 많이 힘들고 무섭겠지만 같이 하나하나씩 이겨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되게 중요한 얘기 같은데 일단은 죽는다고 했지만 갚아주지는 않으시지만 죽지는 말고 좋은 말투로 네. 그냥 차분하게 결국은 뭐 나쁜 일에는 난 동의할 수 없고 그 대신 용기를 갖고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해라라고 그냥 권유를 했던 것이 그 당시에는 어땠어요? 서운했나? 안 먹혔구나 그랬어요? 안 먹혔. 첫 번째는 이 방법이 안 통했구나. 두 번째는 그러니까 제가 엄마한테 돈을 대리변제해달라고 수업도 없이 얘기를 했어요. 뭐 편지도 쓰고 그랬잖아.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점차 하면서 느낀 것이 내가 뭐라고 해도 어떤 짓을 해도 안 갚아주겠다? 부모님이 안 갚아준다를 제가 스스로 느껴야 되는 것 같아요. 찔러도 꿈쩍 안 하는구나. 네, 그거를 스스로 느껴야 이 세상에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나 혼자 이러는 것밖에 없구나를 스스로 느꼈어요. 그 시기가 제가 이제 여기 단도박 모임 다시 돌아온 그 시기예요. 그게 이제 우리 말하는 이 포기 단계. 그쵸. 포기 단계. 이게 뭐 막말로 삶을 포기한다기보다는 내 도박 의지도 포기가 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딱 요거 하나밖에 없구나. 네, 맞습니다. 그냥 힘이 쭉 빠지면서 그래 아무런 뭐 이게 쭉 빠지는 거예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구나. 그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네. 지치고 용 쓰고 하여튼 에너지가 다 소진될 때까지 부모님이 옆에서 도와주지 말고 기다려 주시면 네, 된다. 맞아요.